네, 저희 이어서 태분한 등가회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태분한 정리 같은 경우는 사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전원 변환도 들어가고, 중첩의 원리는 RTH 구할 때쯤에 약간 비스무리하게 들어가요. 근데 전원 변환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태분한을 통해서 노턴도 똑같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부분이 태분한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쉬워요. 자, 먼저 저희 태분한을 이제 등가 회로를 만들려면 태분한 전압과 태분한 저항이 필요해요. 태분한 전압이라는 게 뭐냐? 저희 이쪽 부분을 아예 없는 셈 칠게요. 이쪽 부분을 저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들어가면 왜 없다고 생각이 되냐? 저희가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쪽 부하 쪽은 나중에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딱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태분한 구할 때는 안 보는 걸로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태분한 등가 회로에서 태분한 전압은 어떤 걸 의미하냐? 여기 A와 B 이 두 개 사이 이쪽이 개방 전압이죠. 어떻게 보면 개방 전압을 의미해요. 개방 전압. 그러면 A 단자와 B 단자 이 사이의 높이 차만큼의 개방 전압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VTH를 구할 때는 여기서는 같은 높이에 있는 이 4옴 여기에 걸린 전압이 태분한 전압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똑같이 신경을 안 쓰고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이번에는 RTH를 볼게요. RTH는 이게 전원은 전원인데 독립전원이에요. 독립전원. 깜짝아. 자, 독립전원을 제거한 후 단자 A, B에서 바라본 이 바라본이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바라본 등가 저항이다. 이 바라본이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 이 바라본이라는 의미는 A, B 단자에 저희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는 가상의 선이 그어지겠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눈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3차원이기 때문에 얘는 2차원이잖아요. 그럼 얘를 2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저희 눈도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이 전원을 없애고 이 전원을 이제 개방이죠. 전류원은 개방이고 전화번호는 단락을 시키면 이 단락을 시킨 만큼 또는 개방을 시킨 만큼 자연계 같은 느낌으로 자연계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 그 영향은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만한 저희에게 대가가 돌아온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지금 전원을 저희가 제거했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로 이러한 가상의 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라본이라는 게 이 가상의 선을 그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약간 해석을 해도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상의 선을 넣어버리면 원래는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원래 개방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가상의 선을 그어줌으로써 여기가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 원래는 전류가 안 흘렀을 때 6옴과 4옴이 서로 직렬 연결이었으나 가상의 선을 그어주면서 이렇게 병렬 연결로 바뀌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RTH일 때는 여기서 바라보니 한마디로 가상의 선을 긋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RTH가 이게 독립 전원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할 때 이렇게 구해도 돼요. 여기 제가 글로 적어놓은 것처럼 구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종속 전원이 하나라도 들어간다. 그러면 RTH는 그때 단락 전류분의 개방 전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태분한 등가 회로를 그려줄 거예요. 태분한 등가 회로.
여기가 VTH 이렇게 가고 여기가 RTH가 되겠죠. 이런 등가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여기 RTH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부하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부하를 걸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자, 첫 번째 RTH를 구한다. 이 이유는 저희가 독립전원일 때는 이런 게 상관이 없는데 VTH를 구하든지 RTH를 구하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독립전원만 있을 경우에는. 종속전원이 들어가면 이제 독립전원처럼 이 순서가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면 RTH를 구했을 때 나오는 그 독립전원에만 나오는 식이 아니라 이제 종속전원에서도 어떠한 식이 도출이 돼요. 왜냐면 종속전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소자의 영향을 받는 제어받는 그런 전원이기 때문에 그 제어받는 그 값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RTH일 때. 근데 만약에 전원을 다 살려놓고 종속전원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걸 구하고자 하면 조금 복잡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을 다 없앤 다음에 종속전원만 있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거기 종속전원에 걸려있는 그 값들에 대한 정보는 항상 같아요. VTH를 구할 때나 RTH를 구할 때나 값은 같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RTH를 먼저 하고 그 다음 VTH를 하는 거를 애초에 저는 순서를 이렇게 매겨버렸어요. 이렇게 푸시면 조금 이건 개인차가 있겠죠. VTH를 뭐 푸셨을 때 더 편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RTH를 먼저 풀었을 때 저처럼 이렇게 편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이건 개인차예요. 그냥 여러 번 풀어보시면 아하! 하고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RTH를 구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할게요. 그럼 여기 단락시켜주고 여기는 개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상의 선을 하나 그어주죠. 그러면 6옴과 6옴을 더해주고 이렇게 더해주고 이거를 또 사옴과 병렬 연결이 돼 있죠. 그럼 이게 3옴이네요. 3옴. RTH는 3옴이에요. 자, 두 번째 VTH를 구한다 입니다. 이 VTH를 구하려고 봤는데 전원에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실까요 이거? 이 친구 얘가 지금 전화번에 직렬로 전원이 연결되어 있네요. 아, 얘는 전원 변환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이제 전원 변환 한 그걸 그려볼게요. 그러면 12V에 6옴을 하니까 2A고 2A 서로 병렬이니까 바로 4A로 나갑니다. 이거를 먼저 그려보면 2A 6옴 여기가 이제 6옴 2A 여기서 이제 이렇게 6옴 하고 여기가 4옴 여기가 이렇게 이 상태죠.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여기 A랑 B 단자 4A랑 2A 합쳐져서 4A로 위로 올라가죠.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회로가 만들어지죠. 6옴 6옴 4옴 어차피 A, B 단자 그쪽엔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이거 바로 바꿀게요. 또 봤더니 이 전류원과 이 저항 얘가 서로 병렬인 관계네요. 그럼 똑같이 전원 변화를 또 해줘야겠죠. 24V가 위아래로 이렇게 걸리고 6옴과 4옴 이렇게 만들어지죠. 6옴과 4옴. 그럼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이게 VTH니까. 그러면 전압 분배식을 써봅시다. 전압 분배식을 써보면 4 곱하기 24V죠. 얼마예요? 16분의 4니까 4분의 1. 4분의 1에 곱하기 24니까 8V네요. 8V. 아니죠. 4, 6에 24죠. 4, 6에 24. 6V네. 6V. 그럼 VTH는 저희가 구했어요.
6V. 그러면 태분한 등가 회로를 그려줍니다. 여기 3옴이고 여기 A. 이게 지금 태분한 등가 회로예요. 여기에 지금 1옴이 들어가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했을 때 이 I를 구하는 거죠. 그럼 지금 4옴이죠. 4옴에 6V니까 4분의 6, 즉 1.5A가 I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I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I를 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4.9. 이번에는 종속전원이네요. 여기 종속전원. 저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종속전원에 관련된 태분화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계속 쭉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안 보실 분들은 바로 있는 그 최대 전력 전달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거나 아니 노턴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도 저는 할게요. 여기 보면 종속전원이 있어요. 종속전원이 생기면 VTH는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VTH는 고정인데 RTH가 이제 구하는 게 달라져요. RTH는 항상 이 공식으로만 구해야 됩니다. 이 공식으로만. 그러면 저희가 이때는 가정을 해줘야 돼요. 가상의 선도 그어주는데 그 가상의 선을 이용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1A로 둘 건지 아니면 얘를 1V로 둘 건지 이 두 가지 중에서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먼저 RTH를 먼저 구해볼게요. 제가 옆에다가 RTH 구하기, 얘는 단락시키죠. 단락시키고 그러면 얘 하나만 있으니까 여기에 전류원이죠. 전류원. 그러면 저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1A로 전류원을 놓겠습니다. 단락전류에 단락전류. IX가 3옴에 흐르는 전류예요. 3옴에 흐르는 전류가 IX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통해서 메시 해석법도 쓸 수 있죠. 메시 해석법을 써도 되고, IX니까 여기로는 0.5 IX가 흐르는 거 알죠? 일단은 1.5 IX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그리고 1A고 메시 해석법으로 푸는 게 좀 더 쉽겠네요. 그리고 저희 이거 전원 변환도 가능하다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IX를 하기 전에 그러면 자 메시 해석법 합시다. 슈퍼메시로 그려줄게요. 슈퍼메시로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I2, 여기가 I1과 I2, I1 여기가 I3로 합시다. I2 이렇게 해서 I1은 여기 1.5 IX니까 I1 플러스 3 I2 플러스 4 I2에 I3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A니까 마이너스 4 I3죠. 이게 0이 돼요. 이게 하나 0 나오고, 저희가 I2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I2 빼기 I1이 1.5 IX다 라는 식 얻고,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거는 없네요. 이렇게 끝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I1과 I2로 바꿔줍시다. I1과 I2로 바꾸면 3A가 1거니까 넣어주면 4 마이너스 4니까 4 마이너스 4 5I1 플러스 7I2가 마이너스 4래요. 그 다음에 I2가 지금 여기서는 IX랑 똑같죠? 여기 3옴에 흐르는 전류니까. 그러면 IX로 바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I1은 마이너스 0.5 IX가 되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I1은 저희가 구했던 대로 I1은 바로 마이너스 0.5 IX가 되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고 이걸 또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0.5 IX 곱하기 마이너스 2.5 IX 7 IX 마이너스 4 나오면 IX가 얼마일까요? 지금 7에 여기 마이너스 3.5 IX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4.5 IX가 그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에 나누기 4.5 해보시면
IX가 마이너스 0.889 암페어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RTH는 저희가 항상 ISC분의 VOC였잖아요. 개방전압이 4옴에 걸린 개방전압이에요. 4옴에 걸린 개방전압. 그러면 여기서 IX가 이거니까 저희 I2를 구했어요. 이게 I2에요. I2. VOC는 4옴에 걸린 개방전압이에요. 4옴에. 그러면 이게 I2-I3로 해도 되죠. 왜냐면 1 마이너스 0.889 암페어니까 그럼 1 마이너스 0.889가 하면 0.111. 그럼 이게 0.44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쭉쭉쭉 4로 계속 나와요. 그럼 이게 444.4 밀리볼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게 1암페어로 가정했었잖아요. 44.4 밀리볼트이기 때문에 값을 매기면 444.4 밀리옴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RTH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어렵게 구한 것 같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더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VTH 한번 구해봅시다. VTH 구하기. VTH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다 살려주고 여기다 이제 다 살려주고 이제 없어도 되겠죠. 얘는 I3가 마이너스 1A 이거를 이제 옮겨줍시다. 이 식 자체를 이 식을 저희가 옮겨줍시다. 옮겨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옆에다 이렇게 옮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VTH 구하기. VTH 한번 구해봅시다. VTH는 이제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거 하나에 이런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럼 슈퍼메시밖에 답이 없겠네요. 여기는 그죠? 여기 흐르는 게 I1 여기 흐르는 게 I2로 두고 I2 이꼴 IX라 두고 I2-I1은 1.5 IX. 이거 많이 봤죠? 저 여기서 이거 보이세요? 이 식 여기서 그대로 사용되잖아요. 제가 앞서 말했던 그겁니다. 종속 전원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는 RTH나 VTH에 똑같이 사용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두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슈퍼메시를 써보면요. 슈퍼메시를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슈퍼메시 바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5I1 플러스 3I2 플러스 4I2가 0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저희 여기서 이거 하나 구했고 근데 I2가 IX라 했으니까 I1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네요. 마이너스 0.5 IX라고 두고 대입 마이너스 2.5 IX 플러스 7 IX니까 이게 4.5 IX였죠. 좀 전에 이게 6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6 나누기 4.5 하면 이 값은 3분의 4 IX가 1.333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개방 전압은 4옴에 걸린 얘기죠. 4옴에 VTH가 4옴에 걸리니까 1.333 암페어를 해보시면 4 곱하기 1.333 해보시면 얘가 5.3 여기 3 하나 더 해줄게요. 이렇게 5.333 볼트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맞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태분한 등가외로 종속 전원이 있을 때, 독립 전원과 종속 전원이 같이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여기 종속 전원 하나밖에 없죠. 하나. 이 친구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VTH를 어떻게 구하냐, RTH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얘는 항상 정형화되는 패턴이에요.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VTH는 종속 전원만 있을 때는 0V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0V예요. 이거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할 거는 RTH밖에 없어요. RTH. 얘 항상 단락분의 개방 이렇게 해서 한다 했죠. 어차피 죽일 거 없고 얘 여기 1A로 저희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I1, I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구해보면 I2가 지금 여기선 마이너스 1A라고 먼저 만들어주고 저희 메시에서법 쓸 거예요. 메시에서법 5I1 더하기 10I1 그죠? 플러스 잠시만요. Vx를 저희가 여기서 말할 수 있죠. 마이너스 5I1이라고. 왜냐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요.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5I1이 마이너스 Vx인 거죠. 그럼 Vx는 마이너스 5I1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이대로 놔두고 지금 식이 1개, 2개. 그럼 이거는 원래대로였으면 VTH가 만약 구해지는 거였으면 VTH에도 나와야 되는 식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메시 해석법을 적어보면 5, 10, 15 바로 더하시면 15에 30 I1 마이너스 15 I2 플러스 4VX가 0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근데 I2가 마이너스 1A였으니까 넘겨주시면 30I1 플러스 4VX는 마이너스 15였죠. 근데 VX가 저희가 마이너스 5I1이었잖아요. 그러면 10I1은 마이너스 15 I1은 마이너스 1.5A네요. 그죠? 그러면 RTH 저희가 지금 여기서 15 여기에 걸리는 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VOC는 개방전압은 15 곱하기 마이너스 1.5A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5 곱하기 마이너스 1.5 해보시면 22.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2.5V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도 대입해주시면 1A였고 마이너스 22.5V였죠. 이게 마이너스 22.5ohm이 나옵니다. 봐볼까요? 뭐가 잘못 구해졌나 본데요. 그러면 저희 15 여기 I2도 흐르잖아요. I2도 I1 마이너스 I2로 했었어야죠. 그러면 I2 자체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5 곱하기 마이너스 0.5A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1.5였고 플러스 1이니까 0.5죠. 그러면 15 곱하기 마이너스 0.5 해주시면 마이너스 7.5ohm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7.5ohm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7.5ohm이죠. 여기 5V고 5V고 여기 5ohm이 나오겠죠. 그러면 답과 같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종속전환은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거 맞고 이게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기보다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추천하는 거는 독립전환을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 종속전환을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가는 거를 전 추천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막 풀려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 노턴입니다. 노턴은요 저희 태분한 구할 줄 알죠? 태분한에서요 이 VTH가 IN으로 바뀐 거고 RTH는 그대로 그냥 RTH 즉 RN으로 그냥 바뀐 거예요. 그냥 R인과 RTH는 똑같거든요. 구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Rn과 RTH는 구하는 과정도 똑같은데 여기 다른 거는 그냥 VTH와 IN만 다르다라는 거죠. VTH를 구했던 걸 이제 IN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턴의 등가 회로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가 IN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A, B, 여기가 R, N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전원 변환하면요 태분한 등가 회로랑 똑같이 나와요. 태분한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추천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노턴 등가 회로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노턴에 푸는 방식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태분한으로 푼 다음에 전원 변환을 해서 그냥 노턴으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태분한에서 바로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문제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턴을 이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턴은 단락전류예요. 단락전류. 단락전류라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냥 IN, 그냥 모르겠지만 그냥 이 산 하나에 IN이 흐른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R이 0이죠. 저항이 0인 거예요 지금. 그죠? 단락이니까 저항 0이고, 그러면 이 친구와 병렬인 얘들은 죄다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병렬은 작은 것보다 작은 거를 내기 때문에 죄다 0인 거예요. 병렬일 경우에는. 그걸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 RTH 먼저 구해야죠. RTH 항상 구하는 거 똑같아요. RTH 먼저 구하는 거. RTH나 RN이나 똑같기 때문에 구하기 해보면 여기 개방, 여기 단락 하면서 동시에 여기는 이제 가상회선 이렇게 그어줘야죠. 그죠? 그러면 33 서로 직렬이니까 6옴과 6옴이 병렬이네요. 그러면 3옴. 그죠? RN은 일단 3옴이네요. 3옴. 그 다음에 두 번째 IN 구하기. IN은 여기에 IN이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를 놔두고, 그러면서 보면 이게 전원 변환 가능한 걸 보이시나요 혹시?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원 변환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문제를 어렵게 보지도 않고 좀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전원 변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3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5장은 이제 연산증폭 끼고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커패시터나 인덕터 이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거 이번 시험만을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런 기사 문제들 그런 거 풀려고 보면 어려워요. 확실히 어려운데 거기에서 전원 변환이 꽤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변환, 태분한 이런 건 잊지 말아 주시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식들은 끝까지 챙겨가려고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사 시험에서는 회로에서 많은 점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회로는 거의 다 맞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기사 시험이 조금 간당간당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합격할 수 있어요. 진짜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또 병렬, 여기 9A 3, 6 여기 IN 이렇게 연결되죠. IN 이렇게 계속 IN을 쓰고 있는 이유는 아시겠나요? 여기는 계속 단락전류 놔두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시죠? 93, 27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똑같이 바꿔줘요. 이렇게. 이게 IN을 그냥 살려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긴 해요. 무조건 얘랑 합친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에 흐른 단락전류였으니까. 그러면 27V 여기 I1 I2 여기서 I2가 즉 IN이죠. 그러면 저희 해봅시다. 6옴에 6I1에 12I1 플러스 마이너스 6I2가
마이너스 27V래 27V. 근데 I2가 IN이래 있죠? 그럼 I1이 지금 여기서 I1을 구해보면 I1이 잠시만요. 얘를 완전히 그냥 병렬로 해서 없는 얘 취급해버려요. 이렇게 없는 얘를 취급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일단 모르지만 전체 전류 I가 흐른다 칩시다. 이번엔 전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체 전류. 그러면 6이고 27이니까 6 나누기 27 이렇게 해보면 27 나누기 6 해보시면 전체 전류가 4.5예요 4.5 전체 전류가 4.5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가 지금 6옴이잖아요. 6옴 그죠? 0이고 6옴이에요 0이고 6옴이야. 그럼 여긴 거의 안 흐르고 여기에는 완전히 다 흐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IN이 얼마예요? 4.5라는 소리네.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총 해서 4.5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6옴이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R이 0옴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류 해서 6옴에 걸리는 얘는 0이죠. 반대니까. 그럼 0이잖아요. 4.5 아무리 곱해도 0이잖아요. 그러면 IN이 4.5가 되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어요. IN이 4.5가 맞는지 검증을 해보고 싶으시면 없다 생각하고 태분한을 구해주시면 되죠. 태분한. 예. 그러면 얘는 그냥 바로 적어주시면 12분의 6 곱하기 27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27 나누기 2니까 하면 2분의 1 13.5가 나와야 되네요. 13.5 나오고 얘 나누기 얼마예요? 3이었잖아요. 3이니까 나누기 3 해보시면 9.2 4.5A 나옵니다. 전원 변환이니까 얘 VTH고 얘가 RTH고 그러면 이게 IN이고 그래서 4.5가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노턴도 만만치는 않긴 한데 태분한을 잘 아시면 노턴은 금방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발목 안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턴도 종속 전원이 있을 때를 한번 보셔야겠죠. 여기는 RTH 구하는 건 똑같으니까 바로 RTH 먼저 구해버릴게요. RTH 개방 여기 사이가 이제 노턴은 1A 걸려줘야죠. 1A. 그러면 VX에 관련된 어떠한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I1 I2 A2가 마이너스 1A다 라고 놓고 6I1 플러스 2VX 플러스 2I1 마이너스 2I2가 0이다. 근데 VX를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어요. 2에 I1 마이너스 I2라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VX인 거고 이 VX를 저희 이걸로 바꿀 거예요. 이걸로. 그러면 VX를 이걸로 바꿔주면 4I1 마이너스 4I2가 되죠. 플러스 8I1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2I2가 0이니까 12I1은 6I2인데 I2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I1은 마이너스 12분의 6A가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0.5A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V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희 여기다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2에 왜냐면 저희 지금 RTH가 VX 자체가 지금 개방전압이에요. 개방전압. 이게 지금 VX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1A인 거고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1 마이너스 0.5 하고 여기 1A죠. 이렇게 하면 0.5 곱하기 2니까 1 그럼 1옴 나오겠죠. 1옴 RTH가 1옴이네요. RTH 이꼴 RL이니까 그냥 RN이라고 그냥
바꿔주겠습니다. 노턴인데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턴 전류를 구하는 방식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IN 있다고 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전원 변환 가능하죠. 그죠? IN 구하기 보시면 여기가 60V가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가 60 마이너스 EVX IN 이렇게 하는 거죠. 2옴이고 얘 6옴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VX고, 여기 똑같이 I1 여기 I2 이렇게 놓을 거예요. I1 이 I1 마이너스 I2가 VX인 거 저희는 RTH에서 이미 구했어요. RM 구하면서 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I2가 IN이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60 플러스 6i1 플러스 4i1 마이너스 4i2 플러스 2i1 마이너스 2i2가 되죠. 이게 0이네요. 0. 그걸 보시면 IN은 18 10에다가 12i1 마이너스 6i2 이게 60 2i1 마이너스 i2는 10. 그럼 IN 자체가 지금 IN이 이 i1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더 구할 수 있는 거는 더 봅시다. 여기를 이제 없앤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없앤다 생각하면 하나의 전체 전류 나오죠. 하나의 전체 전류. 이게 애초에 없앤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Vx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IN이고, 잠시만요. 저희가 이거를 많이 풀어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4.11이죠. 12네요. 12 4.5A 맞죠? 이거 4.5A 맞고 12니까 저희 이거 없다 생각하고 IN을 이렇게 구했었구나. 저번에는 이거를 문제를 IN으로 구하면 조금 어렵네요. 이게 태분안으로 구해서 한번 해볼까요? 태분안? 어차피 IN 자체가 RN분의 VTH이기 때문에 태분안으로 바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걸 해봐야겠네요. RN으로도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태분안으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태분안. 죄송합니다. 이게 IN으로 풀면 좀 복잡하게 나올 것 같네요. IN이 안 사라지는 그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I1 자체를 먼저 저희가 정의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면 IN을 이렇게 놓고 여기 I1 여기 I2 여기 전류 안 흐른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 IX가 I2가 VX가 되고, 그 다음에 슈퍼메시 사용해야 되죠. 슈퍼메시 이렇게. 그러면 I1 I2-I1이 10이죠. 그 다음에 6i1 플러스 EVX 플러스
vx가 0이 되는 거고 3vx니까 6i2네요. 이렇게 이게 0이네. 그러면 i1 마이너스 i1 플러스 i2가 10이기 때문에 얘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나 더 해주면 이 i2가 10, i2가 5, i1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VTH 구하면 10이네요. 10 그러면 3분의 10이니까 10 나누기 3 하면 3.333 암페어가 나오겠네요. 이게 맞나 볼까요? 이게 아니, 1이죠. 1 3이라니요. 1이죠. 1 아래에는 1이죠. 여기 1이라고 있잖아요. 저희 1옴이기 때문에 10암페어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네요. 얘는 제가 더 연구를 해보고 다시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일단 보류. 자, 이제 마지막 4.13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는 여기 이 단자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제 VTH를 먼저 태분한 회로를 그려주시면 돼요. 태분한 만들어주시고 나머지 이제 부하 쪽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최대 전력이 전달되도록 하려면 이 부하 저항이 태분한 저항과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전력 그래프가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때 P가 max가 되고 여기가 이제 RTH가 돼요. 이게 지금 부하 저항이 RTH가 됐을 때예요. 여기가 전력이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종속전을 줬지만 저희는 시험에서 만약에 최대 전력 전달 문제가 나오면 종속전은 안 나올 겁니다. 애초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종속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태분한 등가 회로를 구하는 거는. 그러면 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먼저 구하는 거는 항상 RTH를 먼저 구합니다. RTH를 먼저 구해보면 종속전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살리고 얘는 단락시키고, 그러면 저희 여기다가 우선 이 친구는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없는 셈 칠게요. 이렇게 없는 셈 치고 다상에 선을 그어주는데 여기에 1A가 이번엔 1A 말고 1V를 걸어볼까요? 1V 플러스 마이너스 1V를 걸어봅시다. 여기 사이 개방전압이 1V예요. 개방전압이 VOC분야 ISC.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류만. 여기 지금 전원 변환 가능하죠? 전원 변환이 가능해요. 근데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 이걸 어떻게 전원 변환을 하라는 거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렵다 라고 느끼면 굳이 전원 변환 안 해도 돼요. 얘는 그러면 만약에 전원 변환 하게 되면 이렇게 병렬로 나오거든요. 병렬로 해서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굳이 좋은 전원 변환 아닌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이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I1이고 I2로 뒀을 때 메시 해석법을 쓰면 I2가 지금 여기서는 ISC가 되겠죠. 단락 전류니까 I1 VX에 대한 걸 먼저 구해봅시다. VX가 EI1이네요. EI1. 그러면 EI1 더하기 I1-I2 플러스 3VX가 0이다 라는 식 하나. 그죠? 근데 VX가 EI1이었으니까 6I1 3I1 동안 9I1 마이너스 I2가 0이다 라는 식 하나.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 보시면 4i2 4의 5i2 마이너스 i1 그죠? 플러스 1 마이너스 3vx가 0이다. 그렇게 하시면 3vx가 6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y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i1 플러스 5i2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얘가 나와요. 이런 얘. 여기 6이 2니까 2i1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맞죠? 계산 틀린 거 없죠? 네. 그러면 이걸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45i1 마이너스 5i2는 0 마이너스 7i1 플러스 5i2는 마이너스 1 해주시면 38이죠. 38i1은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i1은 마이너스 38분의 1A가 나오고 i2를 구하는 게 저희 관건이기 때문에 i2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8분의 1이 1 마이너스 38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0.026 암페어가 나오네요. 이 정도 나오고 i2가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7 해보시면 곱하기 마이너스 1 하고 하면 거기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빼줍니다.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나누기 5를 한번 더 하면 바로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이거를 여기 대입해요. 여기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7 곱하기 1026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빼주죠.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 1에다가 또 마이너스 이렇게 빼주죠. 빼주면 얘가 얼마가 나오나요? 넘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0.026 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182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182를 5로 나눠야죠. 나누기 1.182 나누기 5 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0.2364A가 나오네요. 그럼 지금 RTH 이게 맞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 처음 보는 얘였는데 1V로 해가지고 했을 때 뭔가 계산 실수가 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얘 단락시키고 하는 거고 그러면 3i1 마이너스 i2 그래서 3vx 근데 2i1이 vx니까 이게 0이죠. 지금 0 vx 6이고 9i1 마이너스 i2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5i2 플러스 1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3vx가 0 5i2 마이너스 6i 7i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7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5 곱해주면 45 45 마이너스 5i2가 마이너스 7i1 플러스 5i2가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더하기 하면 45 빼기 7은 38 i1은 마이너스 1 i1은 마이너스 38분의 1 그러면 곱하기 1 나누기 38 하면 38분의 1 나오고 곱하기 9 해보면 여기가 이제 i2가 나오죠. i2가 0.2368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안되나? 2368이니까 1 나누기 0.2368 해보시면 4.22 나옵니다. 이거 맞네요. 이거 맞네. RTH가 0.2368이고 여기가 1V였으니까 나누면 4.222
밀리옴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옴이 나옵니다. 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 VTH 한번 구해봅시다. VTH. 그러면 최대 전압이 되려면 얘가 RL이 이만큼 돼야겠죠? RTH만큼. 그럼 VTH 구해보시면, 야, 이때도 여기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최대 전력 전달에서의 중요한 거는 RTH 구하는 거, 이거와 VTH 구하는 거. 한마디로 그냥 태분한 등가비로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Pmax. max가 이건 외워주실래요? 이거는 이거의 제곱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전류 안 흐르고 여기 전류 안 흐르고 그러면 여기 하나만 보시면 되겠네요. I1 이것만. 그럼 VTH를 바로 옆에다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9 플러스 2I1 플러스 I1 플러스 6I1은 0이겠네요. 저희 좀 전에 2I1은 VX라고 넣었기 때문에 구하면 9I1은 1A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VTH는 1옴과 3VX 얘네들을 합친 거겠죠. 그러면 1V 3VX가 6V겠죠. 6V 해가지고 더해주면 VTH는 6 플러스 1인 7V가 나옵니다. VTH는 7V. 자, 그렇게 해서 저희 Pmax 식을 써보면 4RTH분의 VTH의 제곱이니까 49 4 곱하기 4.222옴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2.901W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인강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